얼마 전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협력 등과 관련해 방한해 화제가 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전 재산이 한화로 517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인 그는 EPL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기도 합니다. 그의 자본을 등에 업고 현재 리그 3위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뉴캐슬이 우리의 골든보이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한다는데요. 한화로 229억에 달하는 바이아웃이 달려있지만 그들에게는 헐값. 석유왕도 사로잡은 이강인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즌 EPL 챔피언이자 소속 선수 중 무려 16명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세계적인 스타 군단 맨체스터 시티. 그러나 2000년대까지는 1부 리그 우승 경험이 2번에 불과한 반면 2부 리그 우승 경험은 7번으로 잉글랜드 축구 사상 역대 최다를 기록한 그저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랬던 팀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팀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이자 세계적인 갑부인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 2008년 9월부터 구단주를 맡은 거. 네, 그 유명한 만수르의 오일머니가 이때부터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만수르는 맨시티를 인수한 이후 대대적인 투자로 팀 전력을 강화시켰는데요. 그 결과 2010-2011 시즌 42년 만에 FA컵 우승을 한 데 이어 다음 시즌인 11-12 시즌에는 44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해 EPL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로도 지난 시즌을 포함해 5번의 리그 우승과 1번의 FA컵 우승, 6번의 리그컵 우승을 추가했는데요. 한때 자신들을 내려다봤던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사이 부침을 반복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를 보면 오일머니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되네요. 막강한 부로 영국 축구판을 휘어잡은 만수르에 이어 또 다른 석유왕이 EPL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바로 작년 10월 사우디 국부 펀드를 통해 뉴캐슬을 인수해 구단주가 된 사우디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본인 소유 자산만 3,200억 파운드, 한화로 5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인수는 뉴캐슬 팬들을 환호하게 했습니다. 만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뉴캐슬의 전성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1892년 창단된 긴 역사를 가진 팀인 뉴캐슬. EPL 출범 후 역대 최다골을 기록한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가 은퇴할 때까지 10년이나 몸담은 팀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런 시어러조차 뉴캐슬 소속으로서는 어떤 우승 트로피도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러가 은퇴한 뒤로 2번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모두 2부 리그 우승. 즉 2번이나 강등을 당했다는 거니 자랑할 게 절대 못 되지요. 그랬던 뉴캐슬이 빈살만 체제에서 맞는 첫 시즌인 이번 시즌 환골탈퇴했습니다. 15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지난 시즌 11위로 탑10에도 들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토트넘 호스퍼, 맨유, 리버풀, 첼시 등 예전 같았으면 뉴캐슬보다 순위표 훨씬 위에서 놀고 있었을 팀들을 전부 밑에 깔고 있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지요. 빈살만의 투자에 힘입어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팀이 된 뉴캐슬. 그들은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어러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리그 우승의 꿈, 그리고 유럽 재패의 꿈을 말이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과거 만수르의 맨시티가 다비드 실바를 발렌시아, CF에서 영입했던 것처럼 지중해 어느 섬의 영웅이 된 소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을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지요. 바로 이강인. 가나전에 교체 투입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조규성의 만회골을 돕는 등 이번 월드컵에서도 맹활약 중인 이강인은 소속팀인 RCD 마요르카에서도 인기 스타입니다. 10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월드컵전 마지막 홈 경기 때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이를 말해주지요. 영상을 올린 풋볼 마요르카의 기자 후안미 산체스는 이강인에 대해 손 모이스의 아이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팀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크다는 건데요. 이번 시즌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기둥으로 자리 잡은 그를 뉴캐슬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공개됨에 따라 뉴캐슬의 영입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산체스 기자와 같은 풋볼 마요르카 소속의 알베르카 세르소 기자는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1,700만 유로, 한화로 234억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오래 있지는 못하겠지만 다음 시즌까지는 남았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1,700만 유로는 사우디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에 있어 너무나 우스운 금액입니다. 빈 살만 체제 이전 기준으로도 이강인과 비슷한 포지션의 수준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1,700만 유로는 그리 비싼 편이 아닌데요. 2019년 1월 미겔 알미론을 데려오기 위해 2,400만 유로 같은 해 7월 조엘링톤을 영입하는 데는 4,400만 유로에 달하는 돈을 쓰는 등 1,700만 유로는 이미 예전부터 뉴캐슬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중 조엘링톤은 뉴캐슬 입단 전 유럽에서 뛴 적이 없었던 알미론과 달리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었기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와야 했는데요. 조엘링톤과 마찬가지로 라리가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데다 나이도 2001년생으로 어린 이강인 같은 선수 몸값이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인 알미론보다도 싼 1,700만 유로라면 박앤세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뉴캐슬이 사우디 국부펀드에 인수된 이후로는 더더욱 헐값이 되었지요.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이번 월드컵에 브라질 대표로 출전한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영입하는 데 든 돈만 4,200만 유로 이상.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네덜란드의 신예 수비수 스벤 보트만 영입에 3,700만 유로를 쓴 데 이어 라리가와 스웨덴 국대에서 맹활약한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삭 영입을 위해서는 무려 7천만 유로에 달하는 거금을 들였습니다.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데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게 된 뉴캐슬에 있어 앞으로 10년 동안 팀 전술의 중심이 될지도 모를 선수를 1,700만 유로에 데려올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땡큐인 겁니다. 이강인 영입은 재정적인 이득만 있을 뿐 아니라 뉴캐슬의 비전에도 부합하는데요. 뉴캐슬의 이적을 책임지고 있는 댄 애쉬워스 단장은 예전부터 미래를 위해 젊은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했으며 최근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는 유럽 무대와 리그 정상에서 우승을 위해 경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인 신문 마르카는 그런 애쉬워스 단장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 호주 대표로 출전한 어린 공격수 가랑쿠오를 영입한 데 이어 새해에는 이강인을 영입해 그의 장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마르카가 보도한 내용은 앞서 잠깐 언급한 최근 뉴캐슬의 영입 흐름을 보면 신빙성이 높은데요. 이삭은 1999년생 보트만은 2000년생으로 젊은 선수들, 여기에 2001년생 이강인과 2004년생인 쿠오를 영입한다는 건 애쉬워스 단장이 말했던 것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설명하면 이런 거지요. 우선 팀의 기존 주력인 알미론, 가마랑이스, 알랑색 막시맹 등과 이강인, 이삭 보트만 등 새로 합류한 젊은 선수들이 함께 팀이 장기적으로 리그 상위권에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 사이에 쿠올 등 유망주들이 성장하면 이들도 스쿼드에 합류시켜서 유럽 대항전도 노린다 이런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선수들과 쿠올 등 어린 선수들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게 연령적으로 봤을 때 이강인이 될 거란 거지요. 스페인의 마르카만 아니라 뉴캐슬이 위치한 영국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강인의 뉴캐슬 이적설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HITC는 뉴캐슬은 이강인을 원하며 이적료로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1,450만 파운드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풋볼 마요르카 등에서 언급한 바이아웃 금액 1,700만 유로와 환율상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보도는 믿을만합니다. 한 나라의 특정 매체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매체에서 같은 내용을 말한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지요. 즉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여름이면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뉴캐슬이 사우디 국부펀드, 달리 말하면 사실상 빈살만 왕세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강인 영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알미론과 조엘링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강인 바이아웃 금액 정도는 예전 뉴캐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자금력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 세계를 경악해 했던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되는 등 예전에는 국제적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다들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기에 그로서는 지금을 위해서든 나중을 위해서든 자기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가 네옴시티 등의 대형 국책사업 협력을 위해 방문했던 한국. 그런 한국의 차세대 스포츠 스타인 이강인을 자기 산하에 있는 뉴캐슬에 영입해 월드스타로 만든다면 한국에서 그의 이미지는 만수르 뺨을 후려칠 수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네옴시티 등 사우디 대형 국책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이강인은 지금보다 더 강한 팀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우승 트로피도 노릴 수 있고, 우리는 대형 사업 참여로 달러를 벌 수 있고, 사우디는 든든한 국제적 파트너를 얻을 수 있는 거니 모두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